김명준의 뉴스파이터 오늘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전혜연 시사평론가, 박성배 변호사, 방송인 이담 아나운서, 그리고 박주희 변호사 이렇게 5분과 함께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2025년도 어느덧 절반이 흘러가고 7월의 첫날인 오늘도 전 세계가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이담 아나운서. 베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즘에요, 국내외로 이 항공기 사고가 일어난다는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데요. 네. 정말 경각심을 더 가져야겠습니다. 네. 베트남 하노이의 국제공항에서도 또 아찔한 사고가 일어났거든요. 어머나?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이륙 준비를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한 비행기입니다. 근처에 있는 다른 비행기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죠? 날개와 꼬리 부분이 서로 맞닿고요. 충돌해도 멈춰서지 않자 정말 싹둑 서 있던 비행기의 꼬리 부분을요. 움직이는 비행기의 날개가 칼로 자르듯 쓱 잘라버렸습니다. 어머나, 아니 진짜 그 주방 칼로 뭐 두부 자르듯 뭐 그렇게 그냥 싹둑 잘라졌어. 아니 저게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지금? 눈으로 보니 실제로 너무 무시무시한데 이륙 준비를 하던 호치민행 보잉 787 항공기가 공항 활주로에 서 있던 DMBN행 에어버스 A31 항공기 꼬리 부분에 충돌하는 사고 현장입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부상자는 없었고 두 항공기에 탑승해 있던 승객 386명 모두 대체편을 타고 목적지로 향했다고 하는데 베트남 항공은 두 항공기 기장과 부기장 총 4명을 정직 조치했고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일단 예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에어버스 항공기가 활주로에 올바르게 주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야, 이게요. 뭐 베트남도 대표적인 더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지금 더위 먹었다고 핑계댈 일 아니에요. 이럴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 정도에 그쳤게 천만 다행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주희 변호사님. 네, 중국 상하이로 가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말 중국 상하이에 세계 최대 규모의 레고랜드가 문을 엽니다. 그래서 정식 오픈을 앞두고 이제 얼마 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그런데 시범 운영 첫날부터 기대감보다는 이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네, 알록달록 동심으로 돌아간 듯한 이곳은 면적 31만 제곱미터의 상하이 레고랜드입니다. 네. 그런데 들뜬 마음은 아주 잠깐이었고요. 오감 체험을 내세운 4D 영화관 천장에서 갑자기 물발력이 저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여기뿐만 아니라 이 1시간 넘게 기다렸던 롤러코스터는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나. 공중에서 저렇게 40분 동안 멈춰서고 말았는데요. 세상에. 이 외에도 다른 놀이기구들 중에서도 잔고장으로 운행 중단된 경우가 더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게 지금 레고랜드예요. 지금 위험랜드예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그러게요. 이 지금 레고랜드 상하이 또는 중국 정부가 엄청 선전을 해댔습니다. 이게 거의 440조,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조 3천억 원이 들어간 3만 8천 평,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뭐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월부터 막 선전을 해댔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금 아시다시피 물 분사기가 고장났으로 물벼락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해명을 하고, 또 롤러코스터는 이게 이상징후로 발견하면 안전하게 서는 그 안전장치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더 이상 어떤 개장을 미루거나 안전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약속 없이 그대로 개장을 하려고 하나 봅니다. 세계 최대도 좋고 최고도 좋지만 안전이 세계 최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맞아요. 저게 지금 저런 상황에서 설마 개장을 강행할 리는 없겠죠. 중국이란 대국 이름에 걸맞은 안전 조치를 취해 주기를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전혜연 평론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하늘에서 돈벼락 떨어졌으면 좋겠다. 돈벼락 쳤으면 좋겠다. 이런 말 어른들 많이 하시죠. 하죠. 근데 실제로 하늘에서 돈이 와요.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앵커님 실제로 길 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돈 떨어지면 기분이 너무 좋으시겠죠. 예, 미국에서 실제 이런 일이 어머나. 벌어졌다고 합니다. 미시간주라고 하는데요. 오호.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자, 미국 미시간주의 한 도로인데 사람들이 어딜 보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고 있고 헬기가 떠 있죠. 그런데 왜 헬기를 보고 있을까요?
헬기에서 뭔가 떨어지고 있는데 저게 바로 돈입니다. 어머나. 비처럼 돈다발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대다수는 돈을 주려고 앞다퉈서 우와. 도로로 달려듭니다. 이게 영화일까요? 현실일까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대박 사건. 아니 근데 이담 아나운서 지금 저희가 미쿡이라 그랬잖아요. 혹시 지금 가도 할 수 있어요? 지금 가면 늦은 거예요? 많이 늦었습니다. 어떡해. 이게 미국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어머, 세상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요 있었던 일인데 저기에서 지역 주민인 데럴 토마스 씨가 네. 지난 6월 15일에 이제 사망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 유언을 남기기를 하늘에서 좀 돈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고 싶다라고 세상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토마스 씨의 가족들이 헬기를 띄워서 꽃잎들이랑 함께 이제 돈을 뿌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경찰에게는 꽃잎까지 뿌린다고는 얘기를 했대요. 근데 돈 뿌리는 건 경찰들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저렇게 뿌려지는 돈을 다 가져간 겁니다. 저게 뭐 아름다워 보이기도 하지만 네. 사실상 굉장한 교통 혼잡을 초래를 했다고 해요. 네.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하는 것도 다른 방법도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든다라는 반응들도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박주희 변호사님 유족분들한테는 좀 송구한데 물론 이제 유언을 이행하는 차원이라고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고인의 뜻을 이제 실행하는 거니까. 근데 앞서 이제 이 돈 뿌림으로 주변 교통 체증도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혹시 이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아요? 어떻습니까? 사실 좋은 뜻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이 벌어진 결과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 충분히 법으로 의율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게 뭐 일반 교통 방해죄 정도는 성립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교통을 방해한 행위. 그래서 뭐 고의성이 있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툼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리 좋은 뜻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공중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방법을 강구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요. 어쨌든 고인의 뜻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은 소중하지만 조금 앞서 우리 이담 아나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좀 아쉬움은 남지만 어쨌든 그런 고인의 뜻 잘 이행하셨기에 또 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번 또 어느 나라로 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번에는 미국 루이지애나주로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데 바로 어머나.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오호, 네네. 구름이 예쁜 어느 날 고가 작업차를 탄 전기공이 교차로 신호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리를 하고 있는데 대형 트럭이 나타나더니 넓게 좌회전을 합니다. 그리고 모서리를 올고 작업대를 쿵 들이받고 마는데요. 사고 충격에 작업대 뒤집혔고 작업자도 그만 공중에 매달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와, 아니 이거는 진짜 보는 저희들이나 시청자분들 순간 가슴 철렁하셨을 텐데 아니 진짜 사고라는 게 전염병은 진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진짜. 그렇습니다. 일단 저 작업을 하던 남성은 전기공인데 보셨듯이 안전띠를 메고 있어요. 그래서 큰 부상은 없고 경미한 부상만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저걸 해프닝이다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것이 비슷한 사고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반드시 저런 공사를 할 때는 차량을 봉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표지판이라도 잘 볼 수 있도록 차량들이 주의하도록 반드시 안전 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전은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걸 이번 사고 영상으로 우리가 또 여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6시 1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방송되는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